일단 2022년 증시 결산해보면 뭐 당연히 그냥 손실 났고 마이너스고 다 수지 안 맞았죠 뭐. S&P 500 지수 작년 마이너스 19.44%, 코스피가 마이너스 24.89%, 이게 2022년 결산이고, 삼성전자 2022년에 마이너스 29.37%, 그 다음에 비트코인 마이너스 64.25%, 그 다음에 테슬라 마이너스 65%. 엄청납니다. 그 와중에도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벅셔 해서웨이 클래스 B 3.31% 플러스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엄청나죠. 2년 전에 기술주 안 사고 현금 들고 뭐 하냐고 워런 버핏을 한물간 투자자라고 조롱하던 그 무지성 K 전문가들, 뭐 그 얘기를 듣고 워런 버핏이 애플만큼은 좀 비중 확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매년 이맘때쯤 이렇게 결산해 보면은 언제나 웃고 있는 것은 그 고령의 버핏 할아버지와 찰리 먼거 두 옹이다. 자, 우리는 지난 12월 28일 날 배당락일 그리고 29일 납회일과 함께 이제 폐장을 했는데, 미국은 29일 밤 그리고 30일까지 계속 장이 열렸습니다. 대신 이제 1월 2일은 우리가 오전 10시에 2023년 증시 개장을 하는데,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 일본, 홍콩, 대만 그리고 영국까지 다 1월 2일 연휴로 쭉 붙여서 쉽니다. 그리고 이제 산타랠리 공식 기간이 우리는 지난 12월 26일부터 27, 28, 29 이렇게 4일. 그리고 이번 2023년 1월 들어서 1월 2일, 3일, 4일 이렇게 아직 3거래일의 산타랠리 공식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지난 4거래일을 볼 것 같으면 앞에 이틀은 올랐고 그 다음 이틀은 배당락까지 겹쳐가지고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12월 FMC 끝나고 다들 뭐 올해 장사 끝났다고 산타랠리고 뭐고 기대도 하지 말자고 그렇게 비관들을 하실 때 아니라고, 산타랠리 올해도 분명 올 거라고 얘기했었고요. 이거 지난 영상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고, 대신에 산타랠리 이번에 오면은 떨줍 올팔로 여러 번 나눠서 대응하자고 분명히 얘기했죠. 이것도 역시 영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산타랠리 공식 기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주에 떨줍을 미리 했으면은 산타랠리 시작하자마자 이틀 동안 올파를 하고 다시 현금 보유 비중 늘려놓은 상태에서 지난 배당락일이랑 그 다음날 또 떨줍을 만약에 했을 경우 이번 주 월화수 올팔의 기회가 분명히 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산타랠리 이틀짜리였다고 망했다고, 아니 그럼 제가 크리스마스 전주에 계속 산타랠리는 무조건 온다고, 한 번은 무조건 온다고, 지금은 지지부진하지만 우리가 어차피 월가의 그 100만 달러 고액 연봉자들처럼 어디 유럽으로 막 요트 여행 2주씩 가고 그럴 게 아니면 남아서 기회를 잡자고 그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는 안 사고 있다가 크리스마스 지나고 산타랠리 첫날은 어라? 진짜 오르네? 아니 그냥 기술적 반등이겠지. 설마 하다가 그냥 보내고, 그날 밤에 미국도 막 나스닥 2%대 급등하니까 그 다음날 두 번째 날은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야 이거 이틀째 또 오르네, 이거 진짜 산타랠리 시작하나 봐 이러고 따라 붙었다가 그대로 그냥 물려버렸다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2년 내내 한국 주식은 떨줍 올팔이 진리라고, 그렇게 정말 소송당하고 고소고발당하고 그런 온갖 잡돌이까지 당하면서 그렇게 제가 얘기하고 외치고 우리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얘기했는데, 아직도 이런 연준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지금 반대로 하면서 주식으로 뭐 대박을 내고 부자가 될 생각을 하신다는 게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난 2주 동안 제가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매일 중국 제로 코로나 봉쇄 완화냐 강화냐 리오프닝이냐 리락다운이냐 이걸로 할애해가지고 매일매일 현지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절대 중국 리오프닝 쉽게 안 온다고, 아마 14억 중국 사람 전부 다 한 번씩 걸리고 집단 면역 돌입하는 게 그게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닐 거라고, 그리고 1월 말에 중국 춘절 연휴까지 이대로 가다가는 중국 사람들이 정말 전 세계에 다시 코로나 팬데믹을 전가시킬 수 있다고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이제 리오프닝 상징적 의미로 추진하던 국제 마라톤 대회도 해외 참석자들이 전부 불참한다고 그러면서 연기가 됐다. 또 중국 내부에서 감기약이 완전히 다 품귀에다가 동나고 화장터가 지금 자리가 없을 지경이라고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중국 그 관련주들 있죠. 카지노, 면세점, 화장품 전부 떨주 몰팔로 대응하라고. 그래서 얘기한 거잖아요. 이미 내가 알았을 때는 전국 노래자랑
아메리칸 아이돌, 태양계, 은하계, 안드로메다까지 노래가 다 울려 퍼진 그런 상황이라고요. 근데 지금 당장 우리 연휴 동안 나온 소식 한번 보세요. 먼저 첫 테이프를 주말에 이탈리아에서 끊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유로존에서 중국이랑 제일 먼저 하여튼 적극적으로 1대1로 참여한다고 막 그때 막 장난 아니었어요. 이탈리아하고 중국하고. 그러니까 막 집시하고 왕서방이랑 막 짝짝꿍 해가지고 핑크빛 기준에 어쩌네 막 우결 찍고 막 그 건축학개론에서 그 납득이 막 존나게 비벼 막 이게 있잖아. 그 정말 그랬던 이탈리아와 중국이었는데 중국이 그동안 1대1로 자금 가지고 갑질하고 막 담보로 한국 100년 임대 계약 이런 거 요구하고 또 막 무슨 사채업자처럼 말도 안 되는 불법적인 거 막 요구하고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사이가 둘이 틀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또 코로나 초기에 이탈리아에 중국인들이 대규모 입국하면서 여기 확진자가 막 터져 나가니까 이탈리아는 정말 유로존에서 코로나 제일 먼저 제일 심각하게 진짜 그때는 사실 백신도 제대로 마련이 안 됐을 때인데 진짜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아예 그냥 원수지간이 돼버렸는데 주말에 이탈리아 조르지아 멜로니 총재가 EU 유럽연합의회에 나가가지고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코로나 PCR 검사 시행해야 된다고 막 설득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중국 지금 리오프닝 한다고 하면서 지금 검역도 제대로 안 되고 완전 사실상 그냥 자포자기 상태고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지금 완전히 방역 검역 그냥 손 놓고 포기 상태인데 이 사람들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결국 그리고 나서 일본하고 미국이 중국발 입국자는 무조건 PCR 의무화한다고 따라 나섰고 유럽도 이제 이탈리아 총리의 어떤 설득에 따라서 스페인, 영국, 프랑스 전부 중국발 입국자는 출발 48시간 이내 코로나 음성 증명서 제출 안 하면은 입국 거부당한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또 이제 우리 정부도 당장 이번 주부터 중국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 발표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중국이 여기에 순순히 따를 그런 국가인가요, 또? 중국 정부는 1월 8일을 기점으로 해서 해외여행 완전 자유화 그대로 이제 강행한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이날 1월 8일부터 수입 냉장 및 냉동식품에 대한 소독과 코로나 테스트를 중단하겠다고. 아예 그냥 우리는 리오프닝으로 방향 딱 잡고 무조건 그냥 고 할 테니까 직진할 테니까 전 세계가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든가 아니면은 우리는 우리가 니네를 전체를 무시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시진핑 주석도 중국의 코로나 전략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 최적화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표명했는데 이거 이제 상황을 봐서 다시 방역 강화로 돌아가든가 상황 봐서 완화로 다시 풀든가 이렇게 유동적으로 갈 수 있다는 뜻도 되지만 이런 중국 공산당의 어떤 정치적 스탠스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죠. 오히려 야 우리가 결정하고 밀어붙이면은 그게 시간과 상황을 오히려 중국 입장으로 따라오도록 만들 것이다. 이런 어떤 중화 사상이 담긴 발언이라고 볼 수도 있죠. 당장 이제 연말에 그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강세 보이면서 혼자 지탱을 했던 중국 관련주들 2023년 증시 개장하자마자 그냥 신나게 툼에 두드려 맞을 게 거의 이제 확실시 됐어요. 또 막판에 그럼 거기 따라 붙었던 분들은 이제 또 새해부터 쓴맛을 보게 되는 거죠, 뭐. 근데 참 정초부터 죄송하지만 우리 주린이 분들을 약탈하는 금융 장사치들이 얼마나 악랄한 인간들인지 이거는 정말 꼭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새해 덕담 대신에 이건 뭐 악담은 아니고 경담 정도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인 존 리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지난 8월 달에 차명 투자 의혹으로 금감원 조사받으면서 퇴직했던 메리츠 자산운용 있죠. 정말 누군가의 은퇴 후 노후를 책임질 연금저축부터 사실 직장인들이 일명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 게 그렇게 정말 풀로 늘 세금에 다 노출되는 소득 이것 때문인데 그나마 회사에서 겨우 지원받는 퇴직연금까지 다 위탁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그 메리츠 자산운용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난 12월 30일자 공시를 냈는데 보니까 현재 메리츠 자산운용에서 운용 중인 모든 펀드의 책임 운용 전문 인력이 기존 박정임에서 김홍석으로 변경됐습니다. 이게 기존의 박정임 CIO 그러니까 최고 투자 책임자가 2022년 말을 기점으로 퇴직하면서 이런 변화가 생긴 건데요. 그렇게 지금 현재 메리츠 자산운용의 주식운용팀에는 펀드 매니저 딱 한 명만이 남아 있습니다.
채권 운용팀도 마찬가지로 펀드 매니저 딱 한 명. 지금 주식 운용팀만 봐도 펀드 매니저 한 명이 운용하는 펀드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메리츠 더 우먼 증권 투자, 메리츠 아시아 테크놀로지 증권 자투자 신탁, 메리츠 셀러리맨 증권자 투자 신탁, 메리츠 주니어 증권자 투자 신탁, 메리츠 코리아 퇴직연금 증권자 투자 신탁, 메리츠 코리아 연금 증권 전환형 투자 신탁 1호. 아직 10%도 안 부른 건데요. 근데 이 펀드를 전부 펀드 매니저 한 명이 다 운영을 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거기다가 작년 연말에 출시한 그 ETF 3종 세트 있죠. 메리츠 마스터 액티브, 스마트 커머스 액티브, 테크미디어 텔레콤 액티브. 아니, 이거 ETF 3개만도 한 명이 관리 다 못할 텐데 지금 주식형 펀드 100개를 한 명이 운영한다고요? 오케스트라 연주를 한 명이 뭐 바이올린부터 플룻, 무슨 콘트라베이스, 바순, 하프까지 혼자 연주 다 한다고? 이건 뭐 아무리 이거는 금난세 형님이 와도 그건 진짜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ETF 그 마스터 스마트 커머스 액티브 지금 출시 이후 수익률 마이너스 21.47%. 다음에 마스터 테크미디어 텔레콤 액티브 이거 현재 마이너스 28.29%. 자, 이거는 공시에 다 나온 내용으로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뭐 당장 잡혀갈 때 잡혀가더라도 저는 분명히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고요. 팩트에 기반한 진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존 리가 한창 책 팔고 강의 팔고 또 자기가 일하던 메리츠 자산운용 펀드 막 잡아돌리면서 팔고 다닐 때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은 금융 문맹국이라고. 한국에는 너무 많은 상품의 펀드가 만들어지고 또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고 비판을 하면서 자기가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일해봐서 아는데 미국은 한 명의 펀드 매니저가 한 개의 펀드 운용에만 집중한다. 근데 한국은 펀드 매니저 한 명이 상품 여러 개를 운용하니까 하나에 집중을 못해서 수익률 관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렇게 공식 석상에서 아예 대놓고 깠어. 아, 그래서 대한민국은 금융 후진국이고 당신들 전부 금융 문맹이라고 말이야.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근데 메리츠 자산운용이 지금까지 출시한 펀드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이 중에서 뭐 어떤 펀드는 돈 다 빠지고 뭐 껍데기만 남은 것도 있고, 그래도 일단 현재까지 나온 펀드 개수가 160개가 넘어요. 이 중에서 최소 100개 이상은 다 주식형 펀드야. 이걸 지금 한 명이서 운용을 다 한다고, 이게. 거기다가 메리츠 자산운용 그 펀드 이름 좀 봐요. 메리츠 주니어, 메리츠 셀러리맨, 메리츠 시니어, 메리츠 더 우먼 펀드. 그냥 아예 그냥 아주 일가족을 전부 뼈를 발라먹겠다는 심산이야. 그래서 이분들의 미래는 다 누가 책임질 건데요. 저렇게 온 가족이 만약에 존리 믿고 메리츠 자산운용 펀드에다가 시니어 분들은 본인의 살아온 모든 인생, 그리고 주니어는 자기들의 미래, 그리고 셀러리맨들은 진짜 자신들의 은퇴 후의 어떤 계획까지 다 몰빵하고, 그리고 더 우먼, 이거는 뭐 신여성으로 살겠다는 어떤 뭐 우리 이모, 여동생 이런 분들 만약에 여기다가 재테크 다 맡겼으면은 지금 아예 그냥 일가족이 그냥 가문 하나가 아예 그냥 지옥행 이거나 지옥 문턱 앞에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이걸 도대체 누가 책임지냐고. 존리는 이미 떠났는데. 그런데도 인터뷰에서 미국인 존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자가 이제 사람들이 당신 얼굴 보고 책 사고 펀드도 막 가입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다. 알바노를 시전했어요. 그래서 기자가 또 좀 황당했는지 그럼 당신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 봐가지고 자금 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랬더니 그건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렇다고. 런하 반갑습니다. 2023년 새해 인사드립니다. 일단 우리는 2023년 새해 첫 거래일에 미국 증시 두 거래일치, 그러니까 12월 29일, 12월 30일 이렇게 이틀치를 반영해야 되는데 가장 기초적으로 뉴욕 증시 투자자들의 한국 증시 선호도를 표시하는 MSCI 한국펀드 기준가의 경우는 이 거래일 동안 총 0.99% 상승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또 올해 산타랠리의 가장 명확한 바로미터가 된다고 했던 빅스 그 공포지수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하방 지표니까 많이 떨어질수록 증시에 좋은 거잖아요. 이게 29일 날 마이너스 3.16% 그리고 30일 날 1.07% 상승 이렇게 돼서 이틀치가 총 2.09% 하락입니다.
둘 다 좋죠. 대신에 20선 밑으로 한번 쭉 빠졌으면 진짜 산타랠리가 시원하게 한번 더 크게 왔을 텐데, 지금 미국 국채 시장도 그렇고 뭐 파생 시장에서도 사실 2023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지금 서로 지금 눈치 보기가 너무 극심해가지고, 지표 잘 나오면은 이것도 눈치 없게 왜 이렇게 지표가 잘 나와, 이것도 연준 금리 인상 자극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또 이러고, 만약에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은 갑자기 또 우울증 걸려가지고 야 이거 진짜 경기 침체 아닐까, 이렇게 과도한 어떤 그 비관론의 쏠림 현상이 투심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전히 위험자산 선호를 맘 놓고 그냥 땡기기에는 조금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 갑니다. 자, 내일은 2023년 1월 2일 한국 증시 새해 첫 개장일이고요. 오전 10시부터 거래가 시작됩니다. 내일 월요일 먼저 정부 일정은 국무총리실에서 코로나 대응 관련 인천공항 검역 상황 점검에 나서는데, 이거는 앞에 얘기한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이게 명분입니다. 다음 내일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발표하고 2023년 R&D 지원 계획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반도체 세액 공제 두 자릿수로 발표하는 그 구체안 좀 나와주기를 기대하고요. 다음 내일 중기부는 벤처 투자 촉진에 대한 법률 개정을 공표하는데, 사실 뭐 2020년, 2021년 코로나 유동성 그 당시에는 뭐 진짜 별의 별 회사가 다 상장을 하고 진짜 IPO 시장에도 엄청난 밀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정말 거기 바닷가에 있어서는 안 될 별 메기, 쏘가리 이런 것들도 다 들어와가지고 놀다가 배 터져가지고 좋다고 먹고 갔죠. 근데 지금은 누가 봐도 썰물이기 때문에 여기도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내일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시행을 드디어 발표하는 날입니다. 요거 증시에 그대로 테마주가 있죠. 그 다음에 고용부는 2023년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 주요 내용을 내일 발표 예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자리 관련주 그리고 고령화 관련주까지 증시에 포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미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영국까지 전부 증시가 휴장이라서 당장 2023년 우리 첫 증시 거래일은 무슨 나스닥 선물이고 뭐고 보조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환율밖에 없어. 이렇게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 날인데 내일 또 새해를 맞이해서 전장현 분들이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다고 그러네요. 요거 관련주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다음 또 다른 증시 일정은 하이브가 뉴진스 싱글 앨범 OMG를 발매하는 날이 바로 2023년 첫 월요일입니다. 일단 이번 주에도 중국 관련 이슈들이 중요한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제대로 된 리오프닝을 하려면은 이제 봄 지나서 날이 완전히 따뜻해지면은 2분기에나 본격적으로 가능해진다고 저는 봐요. 겨울에는 이거 잘못했다가는 진짜 N차 팬데믹 와가지고 중국 춘절 연휴 때는 진짜 중국 14억 인구 중에 한 절반 7억 명이 콜록거리면서 중국 전체가 그렇게 명절 보내고 완전 다 병자처럼 절반은 알아놓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 그 난리가 지난 코로나 팬데믹 초창기처럼 전 세계로 퍼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하여튼 그런 와중에 중국 정부는 앞에 얘기했던 국제 행사 그 샤먼 마라톤 대회를 2월 19일 날 다시 개최한다고 일정을 이제 연기해가지고 다시 잡았는데, 일단 주최 측에서 현재 3만 명이 참석 예정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이제 또 봐야죠. 그때 가서 재연기가 되거나 그러면 정말 좋지 않은 신호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떨주 몰팔이 진리다. 지난주에 중국 관련주 다 막 미친 듯이 상승하는데 그때 들어가면 이미 늦었다 이거예요. 기다리십시오. 들어가 놓고 기다리지 말고 들어가기 전에 기다리세요. 자, 2023년 첫 라이브 영상 오늘도 두 편으로 나눠서 업로드 할 테니까요. 한 편 보셨으면 다른 한 편도 의리로다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